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2달 연속 오름폭을 키운 반면 향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크게 꺾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고가 대단지를 중심으로 한 선도 아파트와 강남구 아파트 가격이 2년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미국 이란 전쟁 여파로 시장 금리가 들썩이면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가 3년 5개월 만에 7%를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12월 말과 비교하면 올해 들어서만 상단과 하단이 각 0.78%포인트, 0.48%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검단 연장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이후 수해 예상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김포시 풍무 푸르지오 센트레빌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는 예타 통과 직후 약 5,800만 원 오른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강남에서는 집을 파는 할머니, 노원에서는 집을 사는 아빠들. 요즘 서울 부동산 시장은 이렇게 세대 차이가 그 가격을 조금 나눠 놓고 있다고 합니다. 세금과 규제 부담에 조금 부담이 되는 고가 아파트들이 몰려있는 강남에서는 매물이 계속 쌓이고 있는 반면에 대출이 가능한 중저가 아파트가 몰려있는 지역에서는 계속 신고가가 나오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같은 서울 다른 온도 계속해서 좀 이 온도 차이를 벌리게 될지 아니면 다른 또 방향이 나타나게 될지 부동산 시장의 흐름들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놓치지 말고 잘 챙겨보시고 또 그 안에서 또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의 투자 전략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거든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8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번호고요. 문자 편하시다면 오늘도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이제 며칠 뒤면 4월이 시작됩니다. 3월의 마지막 월요일인데요. 오늘 이 시간 또 여러분과 알찬 부동산 투자 전략 전해주실 전문가 모셨습니다. 강경훈 도시연구소 강경훈 소장 나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강경훈 도시연구소 강경훈 소장입니다. 이제 4월이죠. 시간 매주 말씀드리지만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방금 앞선 뉴스에 강남이 지금 2년 만에 지금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하는데, 저를 포함해서 이 투자의 고수들은요, 이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 곳을 바라보고 자기만의 이 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를 보면요, 강남이 하락세다. 그럼 연일 이제 뉴스가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서울 외곽 그리고 경기도 쪽은 지금 막 매수세가 붙어서 가격도 막 상승하다 보니까 이럴 때 또 또 불안한 마음에 이제 매수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만의 또 리듬을 잃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투자 원칙을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렇게 매주 팍스TV 보시면서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 전체를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내용이 이제 서울시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6월 3일 날. 그래서 이 지방선거가 있으면 또 정책도 완전히 180도로 바뀌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입지 좋고 또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개발 계획이 많이 잡혀 있는 쪽을 선택하신다면 이런 또 흐름에 또 버텨낼 수 있는 지역을 보는 안목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 내용이 그런 내용이니까요. 여러분들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에 있어서 가장 좀 멀리해야 하는 마음이 조바심인 것 같아요. 어디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매물 얼른 내놔야 하는 거 아닌가. 또 어디 가격이 오른다고 하면 빨리 좀 매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조바심 내지 마시고요. 뭔가 행동하시기 전에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8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어두고 있고요. 오늘도 방송 시간 통해서 또 여러분 보내주신 문자 고민 사연들 먼저 해결해 보겠는 시간 가져볼게요. 뒷번호 9987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서울에 거주 중인 30대 맞벌이 부부입니다. 현재 투자용으로 양재동 모아타운 2구역에 다세대 주택을 8년째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수익이 난 상태라서 이걸 계속 가지고 가야 하는지 아니면 매도 후에 다른 곳으로 갈아타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요즘 반포 일동 같은 상급지 재개발이 눈에 들어오는데 양재를 팔고 지금 반포로 갈아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지금 상태 그대로 보유하는 게 나을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어떤 게 나을까요, 대표님? 네, 양재동 쪽에 지금 재개발 투자를 보유를 하고 계신데 8년 전에 투자하셨다면 시점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지금 어느 정도 수익이 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양재 시민의 숲 옆에 여기가 모아타운이 여기서 1에서 7구역까지 있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반포 일동이라고 하면 요 노년역 더블 역세권이죠. 그리고 신노년역 더블 역세권 그리고 잠원 IC, 반포 IC 요 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났는데 또 여기만의 또 이슈가 있어서 이걸 가져가야 될지 아니면 또 상급지 반포로 갈아타셔야 될지 결국엔 요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갈아타시는 거를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나셨으니까 강남권에 더 상급지로 옮겨라 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반포 일동 하면요 2010년부터 어느 정도 재개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좀 뜨거웠다 식었다 그리고 최근 몇 년 전에 아주 뜨거웠다가 지금 또 한번 식었는데 최근에 2월 달에 요 삼성동이랑 그리고 삼전역 하단에 여기에 모아타운이 이제 선정이 되면서 SH 모아타운이죠. 그러면서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요. 여기 강남권이 이제 재개발이 좀 많이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강남도 특히 저도 강남은 아직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사실 저도 생각해보고 또 분석을 다시 하다 보면 여기도 이제 노후도가 이제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상급지로 이제 옮겨 놓는 것도 괜찮고 여기가 지금 투룸이 반포 일동 기준으로 한 8억에서 9억 정도 하는데요. 지금 여기가 원래 입지별 시세로 보자면 한 12억에서 한 15억 정도는 가야 이게 정상인데 여기도 반대 세력이 좀 있고 찬물 끼얹은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8억에서 9억 정도로 보시면 된다라고 보는데 이거를 역발상을 하시면요. 그런 반대 세력이 있기 때문에 10억 미만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5년에서 한 10년 길게는 5년, 짧게는 5년에서 한 10년까지 보시면요.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반포 일동 정도의 입지라면요. 하루아침에 2, 3억씩 또 오를 수 있는 뭐 이슈만 하나 터지기만 하면요. 바로 폭파되는 지역이 반포 일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강남 3구잖아요. 강남 3구고 강동까지 더하면 이 동남권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이 서로 붙어서 가격이 같이 움직이는데요. 이게 각자 떨어진 게 아니라 이 세 축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세 축을 잘 이해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이 서초, 강남, 송파 지역에서 아파트든 재개발 투자든 더 좀 데이터적으로 좀 넓은 시각으로 볼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그래서 오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축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한강 축입니다. 이렇게 한강 벨트가 있죠.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포와 잠원, 그리고 압구정, 그리고 잠실, 청담, 잠실 이렇게 이어지죠. 거의 뭐 최상급 1티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중간 라인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이수역 정도에서부터 이렇게 지나가죠. 빨간색으로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나가서 네, 쭉 강동을 관통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서초대로고 요 강남역에서부터 삼성역까지는 유명한 테헤란로죠. 테헤란로고 이쪽 넘어서는 송파부터는 이제 올림픽로로 얘기가 되는데 이 가운데 축이 강남 3구를 또 관통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은 이 양재 IC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지나가죠. 그래서 여기 상일 IC까지 지나가거든요. 그리고 양재에서 이제 시작이 되죠. 양재대로죠. 여기가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보시면 대략적으로 보시면요. 이렇게 서초죠. 서초. 그리고 강남, 송파 이렇게 3개 권역이 3개 축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게 굉장히 부동산 가격을 잘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잠실이 왜 요즘에 엄청나게 많이 뜨고 가격이 잠실 내면 아이파크 잠래하죠. 잠래하 40억이 넘었죠. 그래서 이런 거 왜 이렇게 잠실이 개포보다 막 개포만큼 오르는데? 라고 보면요. 이런 게 설명이 됩니다. 여기는 지형상 이게 쭈그러들면서 삼축이 붙으면서 한강벨트와 이 가운데 테헤란로 연장선이 붙어서 굉장히 좋은 지역이라는 걸 시각적으로 알 수 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서초와 강남은 이 3개축이 어느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여기도 이렇게죠. 그래서 요게 지금 한 세 번째 축에서 첫 번째 축으로 이제 옮기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3축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강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테헤란로죠. 양재대로 축이 있고 그래서 1번, 2번, 3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이 중요한 게 뭐냐면요. 주변에 아파트 가격 형성이 어떻게 돼 있는가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 재개발이 진행이 되면서 프리미엄이 붙죠. 그래서 그 주변 아파트 가격에 의해서 프리미엄이 붙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주변의 아파트가 비쌀수록 프리미엄이 많이 붙는다.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생각해도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반포 쪽은 서초동만 보시면요. 요 한강벨트 쪽은요. 한 60억에서 한 70억 정도 합니다. 그래서 원베일리라든지 아니면 그 신반포 2차 이런 거는 이제 재건축을 하면 이제 70억 이상 넘겠죠. 반포 1단지도 있고. 그리고 테헤란로 중심으로는 이 삼풍 아파트도 이게 서초동이죠. 그래서 이게 재건축을 하면 지금 한 38억 정도 하는데 그 바로 위에 요건 재건축 아파트니까 이제 가격 상승이 있겠죠. 바로 위에 DH 반포라는 아파트는 요게 비교적 신축이기 때문에 한 48억 정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시세가 한 45억에서 한 50억 간다. 그럼 여기 양재대로 축을 보면 서초 요 네이처힐이 있죠. 요게 조금 저렴합니다. 한 26억 정도 하는데 근데 이제 위치상으로는 강남이지만 요 개포랑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한 35억에서 한 40억 정도 한다. 그렇게 봤을 때 향후 기대치는 한 35억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각적으로도요. 35억이죠. 그리고 한 여기는 45억에서 50억, 여기는 60억에서 70억. 이렇기 때문에 지금 기회 있을 때 8년간 보유하시고 수익이 어느 정도 나셨을 때 저는 이렇게 옮겨서 향후 훨씬 상급지에서 여기도 지금 완전 초기이기 때문에 수익을 한 5년, 10년 정도 기다리다 보시면 아주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좀 더 디테일하게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시청자분께서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바로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마 저희 방송 애청해 주셨던 시청자분의 고민 사연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우선 수익이 났으니까 조금 더 상급지로 그러니까 주변 아파트 시세가 더 비싼 곳으로 옮겨 타는 거에 대해서 찬성 의견 드렸거든요. 잘 투자처 알아보시고 결정하시기 전에는 꼭 다시 한번 점검 받아보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도 도움 드리고 있고요. 이런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6월 초 얼마 남지 않은 이 지방선거 전에 과연 어떤 투자처에 좀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봐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께 좋은 정보 될 수 있는 자리인데요. 바로 소개 부탁드려요, 소장님. 네, 이 지방선거에 따라서 재개발, 정비사업의 그 정책이
지금 양당 정치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무조건 기다렸다가 확인해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 전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이게 문제는 뭐냐면 입지가 아주 좋고 인기가 좋은 지역은 6월 달 되면 이미 늦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오르겠죠. 그래서 이런 지역들 지방선거 전에 아니면 지방선거 전에 투자하더라도 크게 그 별 다른 이슈가 없을 지역들을 제가 또 이렇게 골라봤거든요. 그래서 지방선거 전에 핵심 지역들은 좀 미리 한번 투자해 보시라고 제가 방송에서 하지 못한 얘기들을 또 세미나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관심 가져주시면요. 바로바로 신청해 주시면 세미나 때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거 이 지방선거가 치러지면서 어떤 후보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추진됐던 정책들이 멈추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았던 점도 있어서 투자하기에 지금 시기가 조금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 불안들 모두 없애고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어딘지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이니까요. 수요일과 토요일 2차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세미나 안에 도움 드릴 거고요. 오늘 그 이야기를 또 강의 시간에도 또 핵심만 조금씩 모아서 또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망 투자처가 어디인지 분석해 볼 텐데 먼저 그 투자 금액으로 좀 나눠봤어요. 1억 정도의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 어딘지 바로 좀 전해주실까요, 소장님? 네, 그래서 방송 시작 전에 바로 직진하면요. 오늘 그냥 광진구를 말씀드립니다. 광진구고요. 광진구가 왜 지방선거 전 유망 투자 지역인지 이거 한번 짧게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서 여기가 군자역이죠. 중곡역이고요. 여기가 아차산입니다. 아차산역이죠. 이렇게 딱 시각적으로 보셔도 뭐 제대로 된 아파트가 하나 없는 동네죠. 옛날에는 이런 지역이 굉장히 필요가 없었는데 요즘에 가장 귀합니다. 이게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오늘 유망 지역 두 군데를 한번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 3일 날 이제 지방선거인데요. 지방선거가 왜 중요하냐?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서울시장 그리고 구청장 25개 구청장 25개구죠. 구의 장이 또 이제 선거를 다시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포함된 시 의원 그리고 구 의원까지 다시 선거를 하게 된다. 이렇게 됐을 때는 정비 사업의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 불안에 떨고만 계시지 마시고 한번 오늘 방송 유심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방선거 전 안정적인 투자처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은 제가 두 가지 요소로 좀 꼽거든요. 그래서 입지가 일단 좋은 지역인지 아닌지, 그래서 입지가 굉장히 좋은 지역은요, 사실 정책이 어떻게 되든 예를 들어서 한남뉴타운이라든지 성수전략지구 같은 경우는 노량진, 사실 중간에 뭐 부침은 있어도 입지가 확실한 지역이니까요. 지금 성수전략지구나 뭐 이 한남뉴타운 같은 경우는 뭐 아파트 지금 첫 삽도 못 떴죠. 그래도 지금 뭐 30억, 35억씩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입지가 확실한 지역이거나 또 하나 그 구나 시에서 한 지역에 개발 전략을 좀 세워놨다든지 아니면 기본 구상을 세우든지 아니면 이런 지역이 좀 구체적으로 수립이 됐고 그리고 정비 계획이 활발한 곳을 이 두 가지 조합을 선택했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격이 저렴할 때 들어가셔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강북에서는 그냥 마용성, 광까지, 그리고 제가 광진구라고 이미 그냥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밑에는 제가 영등포에서 강동까지인데 이 광진구를 보면요, 이쪽에 다른 구도 뭐 물론 좋지만 이 주변이 무시무시하죠. 성동, 서초, 강남, 송파, 강동까지 이렇게 꼭 이렇게 광진을 탁 이게 글러브처럼 잡고 있는 형상이고요. 또 광진구는 또 게다가 요 한강변까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아주 지금 가격이 무시무시하게 잘 성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광진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입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입지가 아주 좋다. 주변이 뭐 비싼 지역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리고 광진구가 구청에서 개발 전략과 기본 구상이
매우 구체적으로 뭐 이게 법적 효과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수립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법적 효과 없는데 뭐 소용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주민들이 눈으로 봐버리거나 얘기를 들으면요. 예를 들어 구청장이 바뀌더라도 그 사업을 계속 요구를 합니다. 주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법적 효과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의 효과를 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광진구는요. 4대 권역으로 나눠지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아까 보셨다시피 이쪽은 뭐 서초고요. 여기는 성동이죠. 서초구, 강남이고요. 네, 그리고 송파죠. 강동이죠. 이렇게 형성돼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 4대 권역 중에 자양권역이랑 광장권역, 여기가 굉장히 많이 비싸고요. 그리고 자양권역, 이 광장권역에서 마땅히 투자를 재개발로는 좀 쉽진 않고요. 거의 다 아파트가 좀 많죠. 그래서 자양권역은 이미 또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딱히 보면 뭐 한 자양 1동 정도, 뭐 여기는 한 6억 정도 하죠. 그래서 요 정도 보고 그리고 구의역 상단이라든지 아차산역 그리고 화양 그리고 능동 그리고 중곡 요 중랑천 라인 그리고 중곡역 요쪽 정도로 지금 굉장히 좋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광진구 투룸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시세가 좀 어떤지 대략적으로 이제 좀 보여드리는데요. 1.5룸은 성수전략지구는 뭐 1.5룸이 한 28억, 30억씩 하죠. 그래서 요 정도 된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전이가 되기 때문에 성수전략지구 5지구라고 하죠. 자양 4동을. 그래서 여기 투룸이 한 18억 정도 한다. 그리고 자양 2동 같은 경우는 9억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양 바로 뒤에 있는 요 배우지역 자양 1동 같은 경우는 6억이 좀 넘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가격이 상승을 하는 동안 여기서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이렇게. 근데 그럼 여기에 이렇게 전이가 되거든요. 이렇게 다 영향을 미치겠죠. 근데 시각적으로 보셔도 여기는 앞으로 좋아질 지역인 거는 확실하죠. 여기 이제 5호선, 7호선이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 가격이 굉장히 괜찮다는 걸 한눈에 이제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유망 지역이 요 정도 지역을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구의역 상단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 한 3월이나 4월에 방송했을 때 여기 1억 미만으로 사시면 굉장히 좋다. 제가 매물도 굉장히 많이 권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랬던 이 구의역 상단이 당연 이제 보란 듯이 가격이 이제 많이 올랐죠. 그렇게 투자를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도 이제 가격이 계속 다 오르겠죠. 그래서 이런 시세 흐름을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좀 투자의 계획을 잡아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자양에서 중곡 이 안쪽으로 이렇게 전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광진구에 대해서 입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구체적인 계획이 있느냐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광진구 같은 경우는 특별히 또 2040 광진 플랜 구상안이라고 해서 이제 주민 의견 수렴하여서 또 향후에 변경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큰 틀이 매우 구체적으로 수립이 돼 있다라고 봤을 때 2024년 7월에 요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4대 축과 그리고 4대 권역으로 이제 아까 그 4대 권역이 있었죠.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업무 그리고 주택 그리고 이게 상업시설 이렇게 기본 계획을 잘 구청에서 수립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산업축 이게 4대 축이죠. 창조문화축, 뭐 산업지원축 그리고 청년 첨단 혁신축 이런 식으로 4대 축 위주로 이렇게 발전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요 창조문화축은 이게 자세히 보시면요. 나머지 축은 다 5호선, 7호선, 2호선 이렇게 지하철이 있는데 이 창조문화축은 지하철 음영 지역입니다. 그리고 일로 넘어서 답심리도 가도요. 지하철이 없는 지역이죠. 그래서 예전에 청량리에서 이렇게 이어져서 종합운동장까지 경전철이 한번 뭐 계획 구상안이 한번 발표가 된 적이 있는데 그게 저는 이것도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나 요 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요. 광진구에서 이 홈페이지에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인 개발 계획들이 잘 짜여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입지도 좋은 데다가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완전히 좀 정책이 바뀌더라도 이런 큰 틀 자체는 주민들이 다 발표했고 알기 때문에 막 흔들기는 좀 덜하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투자에 아주 좋은 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1억 초중반 안정적인 예정지 투자를 제가 그래서 좀 제안을 해보는데, 그래서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중곡 1동 여기는 지금 굉장히 저렴하고요. 한 1.2억 정도로 투자하면 아주 좋은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구이 2동이 최근 여기가 추진이 아주 뜨겁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중랑천 변으로 동부간선도로가요. 또 이제 지하화가 되면서 여기는 군자 IC죠. 군자 IC가 지하화가 되면서 여기 중랑천 쪽으로는 지금 구청에서도 여기 실태 조사를 한번 해서 예칭으로 이렇게 다 달아놨습니다. 구역 이름을. 여기에 뭐 법적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구청에서 이렇게 다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여러분들이 투자하시기에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추진 예정인 여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보시겠습니다. A6가 있고 이제 A5, A4가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한 3억 정도 투자가 들어가고요. 이 지역치고는 지금 선정이 됐기 때문에 몸값이 좀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3억이 투자가 되고 여기는 이제 연번동의서를 받아서 연번동의서를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한 2억 정도 투자가 되고 여기서는 A6는 한 1억 초반 투자가 된다라고 봤을 때 이 군자 역세권과 군자 IC와의 거리를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겁니다. 투자금은 제일 적게 들어가고 입지는 가장 좋고요. 당연히 지금 한 템포 느리기 때문에 싸고 좋다라는 걸 말씀드리죠. 이게 재개발 제대로 투자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차산역 상단 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요. 얼마 전이죠. 2월 말에 구이동 46번지 일대가 신통기획으로 선정이 되면서 이 지역이 또 지금 아주 뜨거워졌는데요. 네, 그러면서 구이동 32번지 일대 여기가 신통기획 연번동의서를 신청했고요. 그리고 바로 옆입니다. 구이동 30번지 일대가 지금 공공복합사업 이제 시즌2가 들어가죠. 공공복합사업이. 그래서 공공복합사업 의향서를 이제 지금 걷고 있고요. 제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4월에 여기 설명회를 한번 한다고 하는데 이건 인터넷 좀 검색해 보셔서 이 지역에 관심이 있으시면요. 설명회도 한번 찾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가 이제 350m 안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공복합사업으로도 충분히 승산이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통기획과 공공복합사업이 있다. 그래서 연번동에서 신청 지역은요. 여기가 노후도가 한 72% 정도 나오고요. 46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호수 밀도가 좀 높죠. 그래서 신통기획 요건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구이동 30번지는요. 조합원은 조금 더 많지만 대신 구역이 더 크고요. 그리고 350m 안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잘 세팅을 잘 할 때 준주거 종상향까지도 가능하지 않나라고 한번 봅니다. 자, 그래서 군자역, 아차산역 1억대 투자 핵심 포인트를 한번 말씀드리면 상급지 한강벨트 핵심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억대 투자가 가능하다. 그리고 군자역 주변 그리고 아차산역 5호선 접근성이 다 좋은 지역이다. 그리고 신통기획 후보지 3억 투자가 들어가는데 더 입지도 좋으면서 1억 투자에 가능하다. 그리고 군자산, 아차산 역세권 350m 이내여가지고 향후 일단 역세권이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볼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알토란 같은 지역들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좀 보셨으면 좋겠다. 특히 이제 1억 초반이죠. 그래서 소액으로 안정적인 추진 가능 지역에 예정 지역들을 한번 유심히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드린 이 A6를 제가 좀 추천을 드리는데 지금 또
요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또 문의를 주셔도 되고요. 또 아니면 제가 또 수요일과 토요일 1시에 또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은 시간이 항상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때 세미나 오시면요, 제가 친절하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또 두 번째 주제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왜 광진구가 이 투자하기 안전한 지역인지 우선 그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다 짜여져 있다라는 점, 그리고 현 시세까지 좀 분석을 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방송 시간 관계로 간략하게 핵심만 간추려서 전해드렸지만 이런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수요일과 토요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소개해 주신 이 광진구 지역이 1억 초반대로 좀 투자해 볼 수 있는 안전한 투자 지역이라면 1억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한 2억 정도까지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 주시는 분들께는 또 어느 지역을 또 관심 있게 봐야 하는지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하거든요. 바로 전해주시죠, 소장님. 네, 그래서 이 재개발 투자라는 게요, 투자라는 게 꼭 뭐 1억이 있어야 뭐 1억은 조금 벌고 뭐 4억짜리, 5억짜리 하면 더 많이 벌고, 물론 이제 이런 가능성은 있겠지만요, 1억짜리도 투자 대비 예를 들어서 1억 투자했는데 2, 3억이 수익이 나면 뭐 200%, 300%잖아요.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1억 하시면 너무 또 기죽지 마시고, 사다리라는 게요, 올라가는 법만 배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사다리라고 실망하지 마시고, 내가 사다리를 오르는 법만 배우면 이게 100계단이든 1000계단이든 10년, 15년, 20년 동안 자산을 잘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부터 좀 욕심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을 늘리려면 이제 팍스TV 열심히 보셔야겠죠. 그래서 여기가 오늘 이제 2억대 제가 굉장히 추천을 많이 드리는 지역인데, 이게 광진구 이게 그랜드파크입니다. 이게 이편한 세상인데요. 이게 여기가 건국대학교에 바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고층들은요, 한강 어느 정도 한강 뷰까지 나오고, 요게 일가모라고 하거든요. 호수 이름입니다. 건국대학교 호수죠. 그래서 요런 이제 풍경도 좋고, 사실 이게 대학교면서 조경이 잘 돼 있다 보니까 이게 개방감이 굉장히 좋죠. 근데 이 아파트가요, 2층은 소위 말해 20억이고요. 고층은요, 25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한강뷰, 뭐 파크뷰 맨날 이렇게 얘기하는 게요, 이게 다른 게 없습니다. 이 뷰가 좋으면요, 같은 지역에 있는 아파트여도 2층 5억이 차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런 뷰가 5억 차이 나는데 뒤에 어린이대공원까지 껴있고 군자역 5호선, 7호선 역세권에다가 이런 데에 고층 아파트가 생겨서 여기는 물론 여기까지 다 보여지고 한강까지 쫙 그냥 뻥 뚫려 보인다면 그 뷰가 5억 이상 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투자하셔서 나중에 입주권 받으시면 제가 여기는 30억을 간다,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 제가 그냥 뭐 느낌상 뭐 느낌적인 느낌 뭐 이렇게 가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로 말씀드린다는 거 이렇게 한번 보시면 알 수 있겠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건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방금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장과 구청장, 시구의원, 그래서 이게 정책이 다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좀 입지도 좋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쪽에 투자를 하시자.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뭐 정치적으로 뭐 얘기하고 뭐 정책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팩트 현상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으면서 개발이 공공에서 절대 공공이었죠. 이때는 그리고 민간으로 전환이 되면서 바로 아파트에 이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강남, 목동, 여의도 재건축 같은 경우는요, 하도 꽁꽁 묶여 있다가 2개월 동안 2%까지 상승한 거죠. 그러면서 신통기획 모아타운 재개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지금 많이 형성이 돼 있다. 그런 거 봤을 때 정비사업 속도 이런 것도 좌우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 제가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지와 정비계획 진행이 활발한 곳이랑 구체적 법정 계획인 뭐 기본 계획은 아니더라도 개발 전략이라든지 구청 내에서 기본 구상이 많이 돼 있는 구를
구체적으로 돼 있는 곳을 여러분들이 선택했을 때 좀 지방선거의 영향이 적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 광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주변이 굉장히 다 비싼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광진도 지금 굉장히 비싸지고 있죠. 입지와 구체적인 기본 구상이 수립된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아까 제가 어린이 대공원 사진 이제 보여드렸잖아요. 대공원. 그래서 이제 광진구에서는요, 가장 지금 정책적으로 좀 심혈을 기울이는 게 이 어린이 대공원을 서울 센트럴파크, 광진구의 센트럴파크가 아니라 서울의 센트럴파크, 그러니까 서울에서 랜드마크를 만들겠다. 이거 굉장히 좋은 이슈죠. 그래서 보시면요, 어린이 대공원 주변 개발 구체화 상반기 내로 시범구역 선정할 수도 있다. 요거는 제가 확답은 못 드리지만, 그래도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구청 내에서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경우는 만약에 좀 이게 구청장님이 바뀌더라도 주민들이 이거 막 계속 해달라고 이렇게 하겠죠. 그죠? 이거를 다른 방향으로 바꾸기는 힘들다는 거죠. 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안전성 측면에서 이게 정책을 제가 논하는 게 아니라 이 관성이 센 지역을 선택하자. 구체적으로 개발 계획이 많이 진행이 돼 있고 홍보도 많이 돼 있으면 이 관성이 세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지방선거 영향이 덜하다는 말씀. 그러면 이제 리스크가 적다. 예, 그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린이 대공원 북단, 그래서 능동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아파트 얘기했었죠. 2층은 20억이고 좀 속상할 수도 있습니다. 고층은 25억이죠. 5억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뷰가요, 한강 뷰가 그래서 60억, 70억, 100억 하는 이유가 이 뷰가 정말 집 가격에는 엄청나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2억 투자로는 제가 감히 서울시에서 거의 최고 아닌가, 최고라는 더 최고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도 굉장히 가성비 좋다, 가성비 뛰어나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능동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요, 고층 주거단지를 이렇게 조성을 하고 싶어 합니다. 구청에서는. 그럼 어린이 대공원이 이렇게 있고요. 아까 그 아파트가 여기였죠. 여기서 이렇게 뷰만 나와도 뷰 값이 5억인데 여기서 이렇게까지 나왔을 때는 그 가격을 훨씬 상회를 하겠죠. 그리고 여기는 지하철이 딱히 좀 편한 지역은 아닌데, 왜냐하면 2호선도 멀고 아차산역도 멉니다. 근데 이쪽은요, 더블 역세권까지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지역은 한 요 정도까지는 편하게 오르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 컨셉이 한강 자양의 한강 뷰 좋은 아파트들, 그거를 뒤를 이을 지역이 바로 능동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여기는 보통 3억에서 한 4억 정도는 투자가 돼야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극초반 단계이기 때문에 2억 초반이면 가능하다. 여러분들이 들어오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0억대, 자양동은 이제 40억대 형성될 가능이고요. 그리고 공원 조망, 파큐 뷰는 한 30억대 형성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그랜드파크 32평이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어린이 대공원입니다. 어린이 대공원 여기가 이렇게 보면 여기 북쪽이죠. 북쪽이고 이쪽이 이제 남쪽이죠. 남쪽인데 그 여기가 건국대입니다. 건국대. 그래서 한강은 이쪽이겠죠. 남쪽이니까. 그래서 이런 고층 아파트들이랑 이런 2층이랑은 5억 차이 난다. 입지는 같은 단지여도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제가 직접 보여드리면 2층은 이게 이제 3월 27일 거죠. 그래서 19억 6천, 그리고 평당 이제 6천 좀 넘는데 여기 이제 고층이죠. 뻥비고 나온다 그러면서 7,600이다, 25억이다. 이렇게 가격 차이가 심하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능동 주변에 이 빌라가 요즘에 여기가 구청에서 홍보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이게 빌라가요,
신축 말고 구축 빌라가 지금 동이 났는데요. 이 넓은 면적에 지금 매물이 3개 있습니다. 3개. 여기 바깥쪽은 이제 천호대로 쪽 빠지는 쪽이고요. 이 안쪽에 고층 조망형 아파트를 주민들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매물이 이 넓은 면적에 달랑 3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여기 이제 3룸이죠. 3룸. 그리고 2룸입니다. 3룸은 지금 7억 2천, 그리고 6억 5천, 이렇게 되죠. 그리고 2룸이 지금 5억 5천인데요. 요게 막상 가보면, 요 물건이 없을 수도 있고, 또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요게 6억이 좀 넘는 것 같다라고 제가 얘기도 들었는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신축 빌라가 6억 이하로 형성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축이 지금 역전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비슷한 현상이 제가 말씀드린 반포일동 있죠. 반포일동도 여러분들이 임장 가셔서 부동산 구축 매물 알아보시면요. 신축 매물이랑 가격이 역전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거에는 정보가 좀 이게 확산이 되지 않았을 때는 사실 이제 신축 사면 손해다, 비싸다, 신축이니까. 그래서 좀 동네에서 어수룩한 사람들 구축 그냥 탁 낚아채서 뭐 1, 2억, 2, 3억 싸게 사는 게 장땡이다 이랬는데, 요즘엔 이 구축 빌라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이분들도 같이 팍스 TV를 보고 계세요. 그리고 재개발에 더 이제 전문가시죠. 그분들은 자기 소유자니까, 조합원이니까 정보가 더 빠르죠. 사업 뭐 설명회라든지 이런 거 열심히 참가하셔가지고 이 구축이 지금 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야, 이거 신축이 더 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기가 좋은 지역인지 아닌지 이게 바로미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구축과 신축의 가격을 한번 보시고, 신축이 뭐 많이 비싸고 구축이 아직 안 따라왔다 이러면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이게 뭐야, 구축이 이게 신축보다 더 비싸다 이러면 아주 핫한 동네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요런 아파트가 뷰가 이렇게 잘 나오죠. 요런 아파트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쪽에 잘 투자하셔서 저는 2억대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 이 뷰로 한번 승부를 보시는 것도 아주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여기가 이제 아차산역이고요. 여기가 군자역입니다. 군자역은 이제 지구 단위 계획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천호대로 주변으로 이렇게 고층 건물이 굉장히 많고, 5호선과 7호선 여기 환승역이죠. 더블 역세권이다 보니까 일로 가면 청담역을 한 10분 이내로 가고요. 강남이 이제 10분 거리죠. 일로 가면 광화문 한 20분대로. 그래서 이 도심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서 웬만한 지역들보다 임차 가격도 굉장히 높고, 이런 지역에 여기가 이제 고층 아파트로 이런 식으로 요게 이제 구청에서 이제 조감도를 제작을 한 거죠. 이런 형식으로 한번 계획을 짜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요. 여기 이렇게 아파트 들어섰다 생각하시면 이거를 한 2억, 한 1천, 2천대에 투자하실 수 있다. 이러면요. 저는 굉장히 좋은 투자 지역이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거꾸로 본 내용인데요. 여기가 이제 군자역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아차산이고요. 아차산역이고, 여기가 어린이대공원 출입구입니다. 그래서 아차산역 어린이대공원역이죠. 그래서 요 아까 그 광진 그랜드파크죠. 그랜드파크 위치에서 이렇게 뷰가, 여기도 사실 준수해서 뷰 잘 나오는 거는 5억씩이나 더 비싼데, 이런 데에 만약에 남향으로 이렇게 쫙쫙 이게 생겨서 여러분들이 이런 데 투자하셔서 좋은 결과가 났을 때 저는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한번 들어봅니다. 자, 어린이대공원 상단 능동 투룸 빌라 투자 예시인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능동 투룸을 한 5억 5천에 투자를 했다라고 봤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거는 향후 30억대 형성이 좀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나중에 얼마까지 상승이 가능할까? 그러니까 꼭 아파트를 받아서가 아니라 중간에 뭐 조합 설립 된다든지 아니면 정비구역 지정이 된다든지 이랬을 때 중간에 이제 그 수익 실현을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때 얼마나 오를까 봤더니 비슷한 지역입니다. 완전 똑같지는 않지만요. 그래도 요걸로 이제 예측을 하는 거라고 제가 그랬죠. 그래서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랑 그리고 그랑자이 같은 경우 한 30억 정도 하죠. 그 바로 요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있고 그랑자이가 있고 요 바로 여기 이대역 5번 출구 앞에 염리 4구역이 있죠.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원룸이 한 10억 정도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 3억대에 21년에 3억대에 투자하신 분들은 벌써 정비구역 지정만 됐어도 한 7억 이상 올랐죠. 그래서 요걸로 봤을 때, 자, 투룸이다. 그러면 대지지분이랑 뭐 이거 환산해서 보시면요. 저는 조금 공격적으로 보면 한 15억까지도 오를 수 있지 않나. 상승 가능성이 있다. 아무리 못해도 한 12억까지는 오르겠다라고 판단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같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금일 재개발 투자 유망처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가 가장 좋은 점은 이제 5호선, 7호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가 이 앞쪽에 이런 뷰보다 여기 앞에서 뒤에서 훨씬 좋은 이 아파트가 개발이 됐을 때 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한 1.6km 이상이 이제 뻥뷰가 나왔다고 보면요. 서울시 내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한 투룸 한 전용 한 11평 정도 되고 분양가가 한 5억 5천 정도에 형성돼 있다고 봤을 때 투자금은 한 2억 천 정도 들어간다라고 보시면요. 저는 서울시 전체를 놓고도 아주 괜찮은 지역이다.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정비 이 지방선거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지방선거가 이제 그 결과에 따라 어떻게 보면 정비사업의 그 향방을 결정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정비사업에 아주 중요한 이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선거에 좀 영향을 받지 않고 이제 일단 입지가 좋고 그리고 또 아주 안전한 투자처는 어디인지 오늘 방송이 좀 여기서는 좀 한계가 있어서 이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주 수요일, 토요일 1시니까요. 또 보고 많은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는 더 또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선거가 치러지고 나면 기존에 좀 개발 계획이 바뀌는 거 아니냐, 좀 안전하게 투자할 곳은 그럼 어디냐라고 고민하셨던 분들, 그런데 막상 또 선거가 끝나고 나서 투자하려고 보면 이미 가격이 다 올라 있거나 내가 좀 한 발 늦었네라는 후회를 하게 됩니다. 미리미리 안전한 곳 투자하실 수 있도록 1억 원대 그리고 2억 원대의 투자처 오늘 방송 시간 통해서 일러드렸는데요. 세미나에 가시면 오늘 드린 정보보다 조금 더 자세한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군자역, 야차산역 그리고 어린이대공원 근처에 소액 투자를 고민하셨던 분들은 가시면 더 정확한 정보, 더 많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역시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8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수요일과 토요일 선착순으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네, 지방선거 6월 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정말 시간이 또 순식간에 흘러가는 거 여러분들 다 경험하고 계실 텐데요. 빠르게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저희와 함께 하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는 늘 열어둘 거고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또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또 알짜 부동산 투자처 분석해 드리기 위해 돌아올 테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